그래서 스텝 1을 한번 다 미리 이렇게 싹 풀어왔지. 이제 설명을 한번 싹 하고 풀어줄 문제 몇 개 좀 같이 풀어주고 스텝 2까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 실은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걸 했지만 이제 제일 공수 1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부터지. 놀랍게도 아직 좀 알짜배기는 하지도 않았어. 아직 이제 하지. 이제 해야지. 뭐 대충 방학 때 기억날 거야. 아닌가? 식과 그래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칠판에 저쪽에다 방정식 하나 써놓고 여기를 꽉 채운 설명이 뭐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까지 해서 좀 더 정리해서 한번 쫙 써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자, 하나 갑시다. 또 이렇게 출발해 보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식이라고 말하는 건 저런 애들 말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거 못 푸는 사람은 당장 3층으로 내려가시고요. 가서 1년 더 배우고 와. 하여간. 그래서 마이너스 1 또는 x는 4. 이게 바로 저 2차 방정식을 그냥 대수적 관점으로 푼 거야, 그냥. 그런데 이제 얘를 그려라. 그러면 이제 자네들 그리는 방법 다 기억해? 얘를 그려라. 갑자기 느닷없이 얘를 그려라. 그러면 이제 얘를 정말 그리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주어지지. 그린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첫 번째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되지. y는 붙여서. 다시. 야,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라. 그럼 님들 어떻게 풀 거야? y에 0 대입해서 저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다. 요 연립방정식은 당연히 얘랑 같은 식이야. 그리고 대신 보너스로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게 되지. 따라서 이거를 노란색으로 그려봅시다.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절편이 뭐 바로 나올 테니까 x축과의 관계는 바로 알 수가 있지. 마이너스 1과 4를 지나가는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겠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 0 좀 제발 수학에서 식 쓸 때 0 좀 무시하지 마라. 저 0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인데 저 0 좀 무시하지 마. 쟤도 y는 0이라는 직선이야. 그래서 보니까 저 방정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나오더라. 이게 시작이지, 시작. 그치?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거야. 우리가 수학에서 이 연립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뭐랑 똑같다 그랬냐면 교점에 이제 구체적으로 다 써줄게. 교점에 지금은 보통은 y를 소거하기 때문에 x좌표라고 쓸게. x좌표를 구하는 행위임을 알 수가 있어. 이건 연립하기 나름이야.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만약에 이거를 x를 소거하고 y로 식을 세우면 그거는 이제 y좌표 구하는 식이고. 그치? 근데 뭐 아예 없는 일은 아니니까 말은 해주는데 어쨌든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저 아내들이 요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걸 가지고도 정말 다양한 행위를 할 수가 있지. 자, 이번에는 식을 또 조금씩 바꿔볼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2라고 바꾸면 요 식은 저 2차 방정식이랑 같은 식 맞지? 그치? 그림이 계속 바뀌잖아. 좀 이따 내가 이거 이제 지금 그냥 식으로 하니까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가 다 fx, gx로 바꿔버릴 거야. 그때도 따라오나 보자. 자, 어쨌든 이래놓고 얘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 연립방정식을 연립하면 요 식이 될 거고 요 식은 요 식이 될 거기 때문에 얘를 풀거나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거는 항상 이렇게 나와야 돼. 맞지?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자, x축 자, 요게 지금 그는 뭐 없어. 근데 실은 얘가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는 별로 안 중요해. 얘가 뜻하는 거는 요 y는 2라는 그래프랑 만나는 지점에 x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가 훨씬 중요한 거지. 여기가 보나마나 마이너스 1일 거야. 여기가 아니라 노란 거랑 파란 거랑 만나는 지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계속 바꿨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 자, 다음 얘를 이번엔 자, 확인해봐. 첫 2차 방정식이랑 같은 식 맞지? 그치? 근데 요래놓고 또 그림을 그려보면 또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림은 계속 바뀌어. 그러나 어쨌든 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식은 계속 저거 하나였어. 저거 하나 갖다가 계속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를 그리면 그러니까 지금 x축은 실은 필요가 없어. 얘 그릴 때 일단 실근은 있기 때문에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긴 할 건데 x축과의 관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얘가 이제 뭐 적당히 뭐 이렇게 그려진다 쳐봅시다. 중요한 건 저 교점에 이거 지금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딱히 하려면 조사를 정확히 해야 돼.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요 사실은 계속 안 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됐냐? 그치? 따라서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 그러니까 자, 지금 바로 가볼게. 잠시 여기 왼쪽 레드선 달 안 보이는 거야? 없어.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쳐봅시다. 문제에서 그냥 딱 이렇게 주어져 있어. fx를 2차 함수라고 딱 설정을 하고 최고차 한계수는 내가 한번 2 잡아줘 볼게. 그 다음 어떤 직선, 요거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두 개 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림만 띵 나와 있어. 그림만 띵 나와 있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림만 요렇게만 나와 있어. 이랬을 때 이제 앞으로 자네들은 이 그림을 딱 보고 약간 좀 긁다가 이렇게씩 바로 작성이 완벽하게 외워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돼서 식이 딱 세워지면 일단 오늘 성공한 거야. 됐냐? 됐냐? 표정을 보면 알고 저게 뭐야? 라는 표정과 잘 알았어 라는 표정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표정과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천천히 해보도록 하지. 즉 이 그림을 보면서 자네들의 이 머릿속의 뉴런들은 다음과 같이 작동해야 돼. 얘랑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4구나. 그럼 얘랑 연립을 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도 잠시 우리가 연립하는 행위는 보통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식이면 연립하는 방법이 두 가지지. 지금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연립하는 방법 중에 대입법을 썼다 보면 돼. y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y에다 넣어야지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연립하는 방법 중에 자네들 중딩 때 많이 하던 거 뭐 있어? 가감법 알잖아 다들. 실은 그 연립을 제일 많이 하지 않아? 따라서 연립하는 행위는 함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일반적인 연립이야 뭐 당연히 생긴 거에 따라 만약에 내가 연립할 두 연립 방정식이 요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건 더하기도 하지. 이건 더해야 y가 사라지잖아. 맞아? 그치? 그런데 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y는 이라고 왼쪽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감법 연립을 하면 무슨 연산을 하겠냐? 뺄 거야. 함수는 그래서 연립을 하면 빼는 행위를 주로 하게 되지. 맞지? 위에서 아래를 빼도 되잖아. 가감법으로 y 소거하는 거야. 처음 배우는 거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빼면 얘 뺀 거를 여기에 먼저 쓸게. 요렇게 나올 거고 당연히 y 빼기 y니까 한쪽 변은 0. 이렇게 하면 요 또한 이놈의 교점을 구하기 위한 방정식을 저렇게 또 찾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실은 이 연립하는 행위가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내가 여기 썼는데 요 또한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에서만 그래. 연립하는 행위는 빼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중학교 2학년 때 생각해보면 더 할 때도 있고 그래. 그러나 함수에서는 빼는 행위도 연립이라고 같이 연결할 수가 있어. 맞지? 함수는 y는 이라고 여기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치? 빼도 연립하는 행위라 볼 수가 있어. 맞지? 그래서 지금 뭘 한 거냐? 이 그림을 보고 일단 자네들이 머릿속에서 둘이 연립을 하게 되면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겠구나 생각 들지. 그래서 얘네들의 연립을 빼버릴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면 fx-gx는 0이라는 이거 방정식이다. 방정식과 함수 구분하라 그랬지. 두 식을 빼서 세운 이것은 방정식이야. 이놈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인 걸 아는 그림인 거네. 맞냐? 그럼 이건 몇 차 방정식일까? 당연히 2차식에서 1차식을 뺐으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일 거고 지금은 내가 최고차 한계수를 줬지만 안 줬으면 미지수 잡아야 돼. 어쨌든 지금은 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인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인 2차 방정식 최고차 한계수 2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따라서 그러면 요 fx 빼기 gx의 관계식은 요 놈이랑 똑같겠구나 하고 내가 아까 전에 식을 쓴 거다. 얘가 얘겠구나 이렇게 연결된 거라고. 됐냐? 그래서 방금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아까 전에 빼면 이거겠구나 라고 식을 다이렉트로 쓴 거라고.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방금 전에 바로 쓴 게 이러한 과정으로 쓴 겁니다. 됐냐? 이거를 이제 여기서 거의 뭐 자네들 거의 뭐 구구단 외우듯 자연스럽게 자유를 할 수 있으시면 돼요. 됐냐? 잘 봐. 여기로 가자. 너로 정했다. 잠시 문자로 놔보도록 하지. 내가 여기를 이렇게 설정했어. 됐냐? 그럼 지금 현재 내가 fx가 요 밑에 노란색 그림이고 요게 요 파란 그림인 거 알겠지? 됐냐? 그럼 너네들은 이걸 문제 풀 때 다음과 같이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해야 돼. 왜냐면 이 식을 다시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될 거고, 대입해도 되고 지금은 뺐습니다. 됐냐? 됐지? 그럼 얘를 저 방정식을 뭐 때로는 문제 풀 때마다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하나의 예시를 보여준다면 이렇게도 한번 조작해 볼 수 있을 거고, 이 넘긴 거야. 됐냐? 이 넘긴 거야. 그치? 그럼 이 상태로 그림을 그려보면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질 텐데 바로 지금 밑에 있는 그림처럼 그려지겠지. 이 그림에서는 얘가 이게 된 거고, 이가 얘가 된 거고,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뀐 거야. 됐냐? 당연히 저 노란색 그래프의 정확한 뭐 이런 좌표 이런 건 당연히 약간 다르겠지만 개형만 보십시오. 딴 좌표는 좀 중요하지 않아. 분명 이렇게 생겼던,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갖다가 뭐 어려운 말로는 자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니까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게 실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때에 따라선 변형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 이거를 이제 아예 그냥 이 상태로 바로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상대방에 0을 둔 상태로 바로 요렇게 그냥 그림을 그려버리면, 그럼 이제 다시 X축과의 이런 관계의 그림으로도 바뀌는 거지. 됐냐? 그림을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시킬 수가 있어. 나중 가면. 됐어? 그래서 요런 기술들이 잘 되면 차후에 요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문제 있을 거라 또 보여주긴 할 건데, 지금 한번 슬쩍 보여줄 테니까 이런 작업을 나중에 내가 자유롭게 내 혼자서 완벽한 이해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미리 한번 본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림이 약간 이상하지만 저기 X, 여기 X좌표 몇일까? 혹시 방금 내가 설명한 원리를 바로 잘 적용해서 저기 몇인지 알겠는 사람? 해볼까? 자, 이 그림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야?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가 1과 5인 건 확실히 알지? 그럼 요 식을 한번 조작을 해볼까? 저 교점 구하는 관계식을 둘이 연립해서 빼버립시다. 딱 세워보면 요놈의 두 근이 1과 5겠네? 되냐? 그런데 얘를 내가 이렇게 조작을 좀 해볼까? 이렇게 조작을 해도 당연히 식만 이항만 한 거지. 얘도 두 근은 1과 5야. 됐냐? 이걸 그려볼까?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지겠네? 그럼 얘는 뭐 물론 약간 뭐가 뒤에 오긴 했어. 근데 내가 저 fx를 저렇게 이차함수로 잡았으니까 얘도 어쨌든 이차함수일 거 아니야? 얘도 어쨌든 개형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 이거는 상수 함수지. y는 a야. 근데 여기 쓸까 접할까 두 점에서 만날까?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야지. 여기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찍. 따라서 여기가 지금 x좌표가 1, 여기가 5가 되겠네. 되냐? 그 다음 얘랑 알 수 있는 이놈과 이놈의 특징은 여기 접하는 거거든. 맞아? 그럼 이쪽도 한번 가봅시다. 얘랑 얘는 접하는 그림이야. 자, 그럼 접한다. 결국 교점 한 개다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연립해서 뺍시다.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그러니까 일부러 아까 왜 A만 넘겼냐면 여기까지는 얘나 똑같거든. 따라서 이번엔 얘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B를 넘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그림을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일단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같은 그림이야. 맞지? 근데 이제 뭐가 하나 생겨? B라는 라인이 하나 생기는데 얘 어딨게? 당연히 얘랑 얘는 접해야 되니까 여기겠네. 자, 다시 묻는다. 저기 몇이야? 여기 몇이야? 3. 그래서 저거 3이야. 이제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됐어? 함수를 연립했다가 문제 보면서 상황에 맞춰서 지금 이 문제는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를 돌려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 그것을 이쪽에서
많이 연습을 할수록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대처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여간 여기는 그만큼 중요한 거고, 나중에 미적분 가면 이 모든 행위를 이제 3차함수랑 같이도 막 하기 때문에 아직 뭐 그거 배우기 전에 겨우 2차함수랑 직선만 가지고 요짓할 때 잘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 됐지? 자, 일단 여기 스텝 1에 몇 가지 쭉쭉 빠르게 보면서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소하게 대충 풀지 말고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풀어야 돼. 제발 요 X축 좀 무시하지 마. 얘도 Y는 0이라는 하나의 직선입니다. 즉 얘랑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네들은 머릿속에서 아 얘랑 연립했을 때 실근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둘을 연립해라. 빼버려. 그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이놈의 두 근을 지금 마이너스 1과 2라고 준 거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도록 됐지? 이 방정식이 완성된 상태의 두 근. 됐냐? 그럼 이러면 다시 우리는 2차 방정식 문제 풀면 되는 거지요? 왜?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쓰면 되겠네. 두 근의 합 1. 공식으로 마이너스 A, A값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진짜 곱하면 마이너스 2.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는 B. 됐지? 그냥 대충 풀지 말고 이 X축이 완개식이 이렇게 된 거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질문도 나왔지만 요거는 이제 약간 번외긴 한데 중학교 때도 몇 번 해봤을 거고 요거 부호 찾기 좀 잠깐 가보자. 자, 그래서 이 부호도 그렇고 뒤에 나중에 최대 최소 할 때 내가 이차함수에서 제발 그러니까 야 완전 제곱식을 고치는 계산은 당연히 할 줄 알지. 완전 제곱식 고쳐라 그럼 고칠 수 있지. 아무리 더럽게 나와 있어도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거니까. 반땡 나눠가지고 제곱해가지고 16분의 25 붙여줘야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빼준 다음에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앞에 2 붙여주고 얘는 얘랑 곱해서 뒤로 나가고 이런 거는 뭐 잘 해주셔야 돼. 그치? 그런데 실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건 뒤로 가면 갈수록 잘 안 해. 불편하거든. 그리고 그거보다 편한 게 더 많고 나중에 미분 배우면 더 안 하고 지금도 실은 이제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 축 찾는 방법을 참 내가 여러 가지 알려준 것 같은데 이제 좀 하나로 통일합시다.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설명하지 않았나 근데? 두 근의 합에 정중앙 구하면 축이라고. 그지? 아 얘기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도 자네들은 얘를 0이라 봤을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잘 쓰잖아. 두 근의 합 뭐야? 두 근의 합이 2분의 5인데 거기에다 한 번 더 2 나눠주면 축이라고 빠르게 잘 찾자고 그랬지. 됐지? 제발 축 좀 잘 찾자. 완전 제곱식 당연히 만약에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시키면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보통은 그리고 나도 잘 안 쓸 거야. 그거 제일 짜증나. 완전 제곱식 고치기 너무 귀찮아. 안 그래? 아 숫자 이쁘면 괜찮지만 앞에 뭐 봐 x제곱 마이너스 2kx 이것도 2도 막 3k 막 이러면 짜증나잖아. 자 따라서 A랑 C 부호는 바로 되지? A랑 C 부호 야 A 부호 뭐야? 이건 개형 보면 나오고 C는 C는 Y절편 보면 나오지. C 부호 뭐니? 양수네. 여기 있잖아. 됐지? 그런데 B 부호는 뭘로 결정한다? 축으로 결정한다 그랬어. 즉 축 찾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를 한 번 더 2로 나눠준 게 축이라고. 됐지? 그래서 축을 보니까 Y축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돼야 되네? 그러면서 찾는 거야. A가 음수네. 그럼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음수는 현재 이미 플러스 완성. 그럼 B는 플러스여야 되네. 됐지? 됐지? 그 다음 3번은 보니까 저건 판별식 모양이지. 그치? 지금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물어보는 거고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니까 3번 정답. 그리고 4번이나 5번 같은 건 뭐라고? 뭘 집어넣은 거라 그랬어. 4번은 뭐 집어넣은 거야? 4번은 뭐 집어넣은 거게? 예? 아, 이 맞나? 맞네. 그러니까 뭐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게 상수항은 C라서 원래 이렇게 생겼으면 니들이 저기를 X에다가 1을 넣던 2를 넣던 3을 넣던 18을 넣던 19를 넣던 뒤에는 C인데 이렇게 4분의 1 나와 있으면
가려놓은 거기 때문에, 숨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 4분의 1 빼버리라 그랬지. 4분의 1을 빼버리십시오. 묶어내십시오. 정확히는. 이래놓고 여길 먼저 봐야지. 됐냐? 그치? 여길 봐야, 아, 왜냐면 C니까 라면서, 아, 이게 지금 X의 이 집어는 F2구나 라고 정확히 알 수 있잖아. 그치? 따라서 어차피 부호 조사할 거라 4분의 1은 상관없고 F2의 부호를 보란 얘기고, F2면 뭐 0과 5니까 F2면 뭐 여기 어디 있겠지 뭐. 그럼 어쨌든 그거에 대한 함수값은 양수겠네. 뭐야? 얘가 틀렸네. 됐냐? 됐지? 그럼 5번은 뭘까? 5번도 일단 원본을 생각해. 쟤도 일단 뭔가를 넣긴 넣었을 거야. 뭐 넣겠냐? 저렇게 25A 나오려면 뭐 넣어야 돼? 5가 유력 후보야. 그러면 5를 넣어봐라, 일단. 5를 넣으면 25A 플러스 5B 플러스 C고, 즉, 지금 5번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니들이 잘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25A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돼 있는데 우리가 뭔가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놈이란 말이야. 뭐 하면 돼? 일부러 내가 공간 비워놨는데 양변에 OB를 더해주는 추가 조작 해주시면 되겠네. 됐냐? 그럼 따라서 이 문제는 뭘 주장하는 거야? 이것이 F5고 F5가 OB보다 작냐 그랬고 OB에 대해서 딴 건 몰라도 부호는 알거든. 얘가 지금 양수야. 근데 알다시피 지금 F5는 몇이야? 0이거든. 여긴 0인데 여긴 양수야. 맞네.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라는 얘기지. 됐냐? 됐지? 자, 저거 뭐야? 그거지? 깃발 꼽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제대로 해봅시다. 얘가 깃발 꼽는 원리가 실은 정확히는 이렇게지. 얘네 둘을 이렇게 두 그래프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긴 했어. 이제 제대로 해보면. 이렇게랑 X축의 위치 관계로 이제 본다라는 얘기니까. X축지 그거 놓고 노란색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두 근이 바로 여기랑 여기에 생성이 될 것이고. 그런데 하나는 2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크다니까 2를 어디다 꽂아야 돼? 여기다 꽂아야 되겠네. 요 사이에 꼽히겠네. 2. 그럼 이거 원래 깃발 꼽기면 원래 3개 해야 되지. 판별식, 축, 판별식, 경계값, 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이에 꽂힌 경우는 경계값만 하면 된다는 2번만 하면 되는 거지. 경계값이 뭐였어? 2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음수다. 따라서 저 노란색 그래프에 x에 2를 넣으면 0보다 작다 하나만 하면 끝이네.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구나 해주시면 끝. 됐나? a가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작다. 그럼 정수 최대값이면 이러면 최대값 정수 몇이야? 마이너스 1. 됐냐? 헷갈리면 수직선 그려잉? 수직선 그려잉?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대충 요쯤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다음. 자, 381번 이러는 것도 이제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식 세우면 된다. 이차함수와 직선의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 말하고 있는 거니까 둘의 연립하는 과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머리로 돌아가면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아, 얘랑 교점 물어봤구나. 연립해야지 하고 빼버리시면 6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 바로 세우면 되는 거야. 됐지? 이런 과정이 되는 거다. 이후에는. 그래서 뭐 이거 x좌표 합이니까 이거 그냥 이거 근과학의 수학관계 두 근의 합이니까 정답은 3번이 아니라 5번. 왜냐? 3이니까. 자, 그 다음 384번 이런 것도 순식간에 풀 수 있을까? 자, 다음 요것도 가자. 자, fx라 돼 있지만 이건 그냥 y라 생각하셔도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랑 직선 y는 kx 마이너스 5랑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순서상을 줬지만 지금 자네들의 시선에는 얘가 좀 더 집중해서 보여야 돼. 이렇게 딱 보여줘야 돼. 이 둘이 바로 교점의 x좌표잖아. 교점의 x좌표고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이게 이 교점의 x좌표의
합을 준 거라. 둘이 연립했을 때 두 근의 합을 준 거잖아. 따라서 빼자. 연립하면 빼주면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11은 0. 이놈의 두 근의 합을 준 거지. 저 7이. 따라서 두 근의 합 공식으로 이거고. 얘가 7이다. 다음 384번. 자, 저 이차함수와 저 직선이 접한다. 두 가지 힌트에 집중해야지. 접한다라는 힌트와 좌표를 다 주긴 했지만 제일 먼저 시선이 가야 되는 건 요거. X좌표가 2인 거. 됐냐? 바로 나와? 그럼 연립해야 되겠네? 중근이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연립을 딱 하겠지? 뺍시다. 여기에서 이거 빼면 뭐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A 플러스 1 되겠네.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B는 0이네. 됐냐? 뺐어. 계산 좀 빨리 했어. 됐냐? 얘가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만약에 중근 힌트만 있었으면 여기서는 지금 1차항도 미지수고 상수항도 미지수라 뭐 판별식은 0 하겠지만 중근이 몇인지도 알잖아. 자, 대답. 여기 몇이야? 저기요, 님들 접하는데 중근이 2라고 여기 1차항 개수 몇이냐고. 그럼 판별식 쓰든가, 이씨. 판별식 써서 이거 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다 한 다음에 여기 지나가니까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이러고 두 개 연립해서 풀든가. 아니 x가 2에서 중근 가지면 이렇게 되는 애 아니야? 이런 당연히 머릿속 아직 이런 중근 같은 거 유명한 애들은 바로바로 안 나와? 여기 마이너스 4겠네. 요거도 4가 돼야 되겠네. a값 마이너스 5에 b값 마이너스 4. 됐어? 자,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얘랑 접하는 직선. 일단 두 직선이라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건 일단 직선. 어떤 직선이 저 이차함수랑 접한대. 다시 말하면 또 연립할 준비해야지. 요 놈이랑 어떤 직선이랑 접한다라는 힌트를 줬으니 우리는 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연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관계식이랑 한글로 써있는 직선이랑 연립 못하지. 그러니까 직선식을 세워야겠네. 직선식은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미지수 딸랑 두 개면 세워지는 게 직선이라는 아주 쉬운 그래프야. 맞아? 근데 지금은 정보가 있어. 저기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직선 세우는 우리 공수2에서 이 순간을 위해서 공수2도 막 한 거 아니야? 직선 세우는 공식 이용해 줄까?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시면 이렇게 잡히겠네. 됐냐? 저 또 까먹었냐? 직선의 정의가 뭐라고? 직선의 정의가 뭐야?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즉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게 직선. 따라서 방정식을, 도형의 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이 내가 구하려는 그 위에 이 수많은 점 중에 한 놈, 야, 너 잠깐 이리 나와. 그래서 이렇게 변수로 잡아주고 얘로 관계식 세우면 그것을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식을 세우는 방법은 직선의 정의대로 기울기가 일정하다.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x좌표에서 x좌표로 뺀 거 분의 정의에 의해 이렇게 작성이 되고 얘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세우면 나오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고 내가 이거 외워야 된다 했지. 나는 보통 B를 넘긴 거로 많이 씁니다. 오랜만에 나온 김에 한번 써주는데 직선 이건 어차피 저기 미적분 가면은 신나게 쓸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외워두시라 그랬고 그래서 저렇게 세워진 거다. 됐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연립하기 좋게 이거 좀 전개 좀 할까? 뭐야?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지. 이거 전개하면 mx 플러스 m 플러스 1. 자, 그럼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서 연립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x라고 쓰면 될 것 같고 1은 지워지고 이렇게 되겠네. 얘가 접한다 그랬으니 지금은 여기도 미지수 여기도 미지수니까 아까처럼 빠르게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정직하게 판별식 갈기면 되겠네요.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러면 m값이 두 개 나와서 저기서 두 직선이라고 했나 보네. 10m 플러스 9는 0.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니까 m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9. 두 개 집어넣으면 직선 두 개 나오겠네. 됐지?
아, 접점 구하는 거구나. 접점 구하는 거면 좀 더 가볼까? 그러니까 접점 구하는 거니까 이거 둘을 직선을 만약에 두 직선 구하라는 중, 두 직선 구하라고 했으면 집어넣으면 되지. 이러면은 하나가 이렇게 될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개 되겠네. 됐지? 근데 지금은 접점의 x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뭘 구하라는 거야? 접해서 연립했을 때 그 근을 구하라는, 그 근 자체를 구해야 되는 거지. 됐냐? 다시 이런 애랑 저 파란 애랑 접한대잖아. 접할 거야. 접점의 x좌표 구하라는 게 여기에 x값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로 근까지 구하러 가야지. 즉 근 구하는 식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은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x값을 구해야 되니까 지금은 직선 쪽에 넣는 게 아니라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여기다 넣어서 완성을 해야 되겠네. 지금은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1을 여기 교점 구하는 식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따라서 1이 중근으로 나오네. 그리고 당연히 중근이 나와야 정상이야. 그렇게 되는 걸 찾은 거니까. 따라서 접점의 x좌표 하나는 1. 다시 마이너스 9 집어넣어주자.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 몇이야? 플러스 6x 플러스 9네. 이러면 요놈은 x 더하기 3의 이렇게 형태가 나오니까 중근이 마이너스 3. 즉 접점의 x좌표가 얘랑 얘네요. 물어본 거에 맞는 행동을 하시면 되지. 됐지? 그러니까 방학 때보다 좀 더 빠르게, 방학 때는 이제 이걸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넘기고 그랬지만 이 식을 그냥 잘 쳐다보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랑 얘랑 어떻게 하면 아래식 나와? 뺀 식 아니냐? 맞지? 좌측에서 우측을 연립하듯 빼면 아래식 나오는 건 맞지? 그럼 저 뺀 식은 뭐 구하는 식? 교점 x좌표 구하는 식. 따라서 얘에서 말하는 실근이라는 건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하고 4네. 정답 마이너스 12. 자, 얘도 이제 다음과 같이 빨리 가면 되는 거야. 빨리가 암기로 빨리 가면 안 돼. 이건 특히 아까 알려준 여기 꽉 채워준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써야 돼. 얘네 둘의 교점, 만난다, 만다, 교점 말하는 거지. 그럼 교점 구하는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될 것이고. 한 근이 2 루트 3,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준 거네. 켤레은 생각 바로 나지. 그런데 조건은 보자. 유리수, 오케이. 나머지 한 근은 이렇게 잡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이 4지요. 그럼 B 값은? B가 4겠네. 뭐야, 두 근의 합이 4이기 때문에 B는 4. 둘이 곱하면 4 빼기 3이니까 1이네. 그럼 A-1 자리가 1이 돼야 되니까 A는 2. 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 최대 최소. 축만 잘 찾아도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최대 최소 좀 제발. 확인할 것. 최대 최소 할 때, 최대 최소, 여기다 쓸게. 그래도 또 오랜만인데 좀 또 써줘야지. 수학에서 최대 최소 쪽 단원 구하는 3단계 기억하고 있냐? 1번 뭐지? 구하라는 게 있을 거야. 무엇의 최대값 구해라. 그치?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를 구해라. 둘레의 길이의 최대를 구해라. 머리 크기의 최대를 구해라. 뭐 이런 거. 그지? 그 구하라는 거를 한 문자로 표현해라 그랬잖아. 한 문자로 식을 세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 문자로 표시된 것에 y는 또는 뭐 fx, ft 하여간 함수 형태를 제작을 해서 함수 형태를 생각을 해서 그래프 그리는 게 최대 최소 구하는 거죠. 최대 최소의 포인트는 그래프 그리는 거야. 됐냐? 당연히 기타 등등 너무 많아. 이렇게 안 구하는 최대 최소도 많지. 그치? 됐냐? 특히 이렇게 여기 2차 함수 최대 최소 단어는 보통은 2번부터 시작이야. 왜냐면 함수는 이미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애들이잖아. 그치? 따라서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려야 되고 두 가지만 잘 확인해라. 축만 잘 찾아도 반 이상 먹고 들어가고 그 다음 범위 확인 좀 잘하고 범위가 있나 없나 좀 잘 보셔서 그림 그린 다음에 그냥 그리고 끝인지 잘라야 되는지 좀만 잘 생각하시고 됐어? 이 두 가지만 잘 해도 최대 최소의 기본 문제,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이야 어렵겠지만 기본 문제도 한 중급 이하 문제들은 틀릴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겼겠네? 최대 최소 할 때 제발 쓸데없이 X축, Y축 좀 긋지 말라 그랬어. 이 참수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자, 축 몇이야? 두 근의 합 4. 한 번 더 나누면
2가 축이겠네. 그럼 당연히 A가 2일 때 최소값, 수학에서 땡땡 값은 Y 값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Y 좌표를 쓰라는 얘기니까 X에 2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 몇이야? 마이너스 3. 됐냐? 그러면서 이 축을 주는 힌트들이 좀 많지? 이 축을 그냥 말로 줄 수도 있고 저렇게 식으로도 줄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또 며칠 전에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이런 표현도 있고 축을 던져주는 여러 가지 힌트들이 좀 있지. 이거 축이 몇이야? 알아보는 방법은 안에 있는 거 중점을 구해보라 그랬어. 맞지? 안에 들어간 그 X좌표 중점 더해서 나누기 2잖아. 근데 더하면 X가 사라진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 표현은 되게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다 그랬지. 이렇게 변신할 수도 있고. 이건 진짜 그냥 출제자 마음이야. 그 시험 내시는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나도 바꿀 수 있어. 얘도 축이 3이야. 맞아? 왜? 중점 구해보라고. 안에 들어간 X좌표의 중점을 구해보라고. 중점이 항상 가운데 X는 3을 딱 갖는 그런 그래프 관계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변형을 얼마든지 하면은 뭐 잔뜩 할 수 있지. 뭐 X 더하기 6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고, 변형은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데, 계속 변하지 않는 것은 안에 들어간 X좌표가 중점을 구했을 때 일정한지를 보면 된다 그랬어. 됐냐? 그리고 당연히 안 썼지만 항상 성립한다 그런 말 있어야 되고. 됐지? 그 다음 축을 알려주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었잖아. 여기 요거 알아봐? 얘도 축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지. 요거 뭐야 요거 이참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저거 축 몇이야? 축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1. 왜? 마이너스 5와 3의 가운데가 마이너스 1이거든. 더해서 나누기 2. 맞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한가운데 라인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아무데나 뭐 여기가 마이너스 5야. 여기가 3이야. 여기 중점이 마이너스 1인 거지. 여기랑 높이는 같은데 됐냐? 이 참수는 어딜 잡든 같은 높이면 그 두 점의 한 가운데가 축입니다. 됐어? 됐지? 축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표현들 몇 가지는 잘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지금 이 참수가 축이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고 최고 참계수는 양수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점선 이용하자. 요렇게 생겼겠네. 됐냐? 여기가 1일 거고,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럼 구하는 건 뭐야? 범위가 있네. 범위 자를 때는 간격만 잘 생각해서 자르라 그랬어. 마이너스 1이거든. 오른쪽 끝이 2고 왼쪽 끝이 마이너스 5야. 누가 더 멀고 누가 더 가깝나만 잘 해. 2가 한 요쯤이라고 2가 한 요쯤이라 친다면 마이너스 5가 좀 더 멀리 있는 거 확인되지? 요 간격을 보란 얘기야. 간격을. 됐냐? 따라서 이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남겠지. 여기 가서 높을 거야. 이렇게 남겠네. 결국 이렇게 남는 거겠네. 최대값은 여기겠네. 여기가 몇일 때야? 마이너스 5일 때지. 최소값은 여기 아니다. 여기다. 여기 낮은 지점.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마이너스 5일 때 최대니까 3번이 제대로 맞게 표현하는 거네. 요게 최대값, 요게 최소값. 됐냐? 됐지? 자를 때 간격을 좀 잘 생각하면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392번 제대로 자르는 거 한번 해봅시다. 즉, 이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개형, 최고참계수 음수네. 축 찾아봐. 축 몇이야? 마이너스 2. 그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고 한 번 더 나눠주면 마이너스 2. 됐냐? 자르는 건 자릅시다. 마이너스 3과 3의 손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잘릴 거고 3이 훨씬 더 옆으로 가서 이렇게 잘리겠네. 간격이 그렇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3. 요 간격을 잘 생각하면서 잘라주란 얘기야. 그럼 남는 그래프는 이렇게 남겠네. 됐지? 그럼 최대값은 가장 꼭대기, 가장 높은 지점.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네. 즉
여기면은 몇 넣어야 돼?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네. 자, 이걸 fx라고 편의상 잠깐만 이름 좀 붙여주고 f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최대값 되겠네요. 몇이니?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3이니까 7. 최소값 가장 낮은 지점은 여기지. 여기는 그러면 몇을 넣어야 되나? 3을 넣어야 되네. 3 집어넣으면 몇이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플러스 3, 마이너스 18. 됐지? 그러다 이런 거 나오면 다시 아까 여기 썼던 거 잘 기억하시고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자식이 지금 보니까 문자가 2개거든. 따라서 최소값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문자로 고쳐야 되는데 그럼 한 문자로 고칠 재료를 찾으러 가야지. 재료가 있냐 없냐? 있지? A, B가 여기 위를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라 Y에 B 집어넣고 X에 A 집어넣으면 이런 관계식이 내 손에 쥐어지고 우리는 이제 B를 죽일 수 있음. 죽여라. 집어넣어. 그럼 2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플러스 3 한 번 더 정리해주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이 될 거고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시오가 되네. 항상 문자를 죽였을 때는 샅샅이 뒤져라 저 자식의 주머니를. 혹시 위에 뭐 A나 B에 범위 있나 뭐 예를 들면 B가 양수 이런 범위 있으면 얘도 여기 넣어가지고 바꿔서 써야 돼. 그치? 물론 지금 이러면 2차 부등식이라 안 나오겠네. 하여간 누군가 문자를 죽였으면 혹시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없나 다 털어오셔야 됩니다. 지금은 가진 게 없어. 그럼 그냥 끝났어. 그럼 이제 1단계 구하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자로 고치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2단계 얘를 함수 FA라고 하자 그냥. 형태라고 생각하시고 요거 그래프 A에 대한 그래프야. 됐지? A를 X처럼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1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축은 몇이냐? A로 써야지 지금은 마이너스 1 됐냐? 최소값이니까 여기 값 계산하면 되겠네. F 마이너스 1 계산하시면 5개 됐죠? 자 그럼 이제 쭉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물어봤을 때 제발 그림 좀 생각을 하라 그랬어. 지금이야 이차함수랑 x축 평평한 직선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아마 두 근 해가지고 두 근의 차 이렇게 구하겠지. 맞아? 그런데 알잖아 방학 때도 해봤고 이게 만약에 대상이 x축이 아니라 뭔가 기울기가 존재하는 이런 직선이면 그림상 교점이 이렇게 생성될 거고 이러면 거리는 이런 거리를 구해야 돼서 그냥 단순히 빼는 게 아니라 점과 점 사이 거리 써야 돼. 그치? 그림 확인 잘 해. 그냥 냅다 빼지 말고. 지금은 괜찮아. 이차함수랑 x축은 평평한 직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네. 연립하는 식은 바로 빼서 구해버립시다. 1 해주시면 이게 바로 두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 즉 지금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놔주도록 합시다. 따라서 근계수 관계로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2분의 k이며 저 거리는 지금 이거 준 거니까 2차 방정식에서 많이 하던 곱셈공식 쓰시면 되지.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에 그리면 좋겠지만 그리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머릿속에 저 노란색 밑줄 친 거랑 파란색 x축이랑 여기랑 여기를 알파와 베타로 놓은 것임을 상상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라. 알겠지? 됐지? 자, 이거 이제 항등식도 그거 연결된 거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인데 누가? 이것이. 따라서 앞에서 2차 방정식 때 했던 것처럼 하면 되겠네. K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건 이거. 그럼 이건 얘가 X축과 만나는 경우에 접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접한다. 중근이다. 됐지? 따라서 얘랑 X축이랑 연립해 주시면 그러니까 방정식 형태가 완성이 된 뒤에 그 다음에 판별식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애들은 이제 어차피 연립할 거 여기니까 그냥 이것만 바라보면서 판별식을 쓰겠지만 나중에 2차 부등식 할 때 이게 좀 중요하지. 판별식은 방정식이 완성된 형태에서 작성이 들어가 줘야 돼. 짝수 쓰기 위해 2를 좀 일부러 뺐습니다. 하여간
판별식은 이렇게 2차 방정식 형태가 완성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원래는. 기억은 나잖아, 대충. 2차 부등식 때 그래서 이거 정확히 안 잡혀 있으면 막 아직도 틀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2차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이거 판별식 0보다 커 작어 할 때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커 작어. 작지? 그지? 이 개념이 이제 이게 정확히 잡혀 있어야 되잖아. 그치? 하여간, 지금은 얘랑 연립한 요 2차 방정식까지 와서, 근데 얘가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 자식의 판별식이 0이다 라고 가는 겁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은 할 수 있겠지. 님들 머릿속에서 생략되면 안 돼. 이 과정이. 얘가 판별식이고 이것이 0이어야 요 1이 일어나는 것. 따라서 K에 대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은 요것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지. 됐지? 따라서 얘를 이제 K에 대한 항등식 행동 방침대로 하도록 합시다. 이거 전개하면 4AK지. 4AK 마이너스 6K 이렇게 남네. 그러면 묶어주면 4A 마이너스 6K가 0이니까 A값 2분의 3이네. 2분의 3. 됐지? 됐죠? 다음. 자, 404번은 우리 내가 정석도 알려주고 네모칸으로 빨리 하는 것도 다 알려준 그 문제지. 지금은 특이사항 없으니 그냥 빨리 하는 네모칸으로 바꿔서 빨리 하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고 감상문 좀 써볼래? 자네들은 이 그림을 보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는 거야. fx 그래프와 x축 y는 0과 교점은 여기랑 여기고, 즉 여기를 두근 알파, 베타라고 잡아줄 수 있으며 가운데 축이 2라는 얘기는 이거 두근의 합을 알려준 거지. 즉 노란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를 연립해서 세운 이거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fx는 0이라는 놈은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 축이 즉 두 근의 합의 절반이 2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을 4라고 준 그림이구나까지 아주 매끄럽고 정확한 원리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나오시면 되는 거야. 됐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따라서 지금은 어쨌든 fx의 두 근이 알파 베타. 그런데 저기 구하라고 하는 거 네모칸 기술을 쓸 수 있는 형태지. 이놈의 두 근의 합을 구해라. 자, 네모 기술 쓰자. 어떻게 쓰는 거야? 요거를 초딩 때로 돌아가서 네모라고 바꾸면 저 알파 베타는 네모가 알파입니다. 아니면 네모가 베타입니다. 그럼 이건 네모 안에 3x 빼기 1을 넣으세요라는 소리라 이렇게 잘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이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지. 이러면 x값은 이거 1 넘어가고 3 나눠주시면 3분의 알파 플러스 1 되겠네. 여기 뭐 당연히 똑같은 형태로 문자만 바뀌어서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의 합은 요거 두 개 더 하라는 얘기니까 요거 둘이 더해 주시면 어떻게 되니?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될 것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4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최종 정답은 2가 되겠네요. 다음 405번.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질문했던,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설명할 때 내가 칠판을 가득 채우면서 말했던 거기 있는 것들 다시 강의를 틀던가 해서 내가 칠판에 꽉 채웠잖아. 그지? 그거 지금 다 들어있어? 들어있어? 이쯤 됐으면 이제 좀 들어있어야 될 텐데 들어있어? 여기에 썼던 게 뭐야? 깃발. 맞아? 안 들어있으면 찾아서 다시 잘 넣어놔라. 알겠지? 그때그때 해야 되는 기술이 다를 텐데. 따라서 얘는 지금 가자. 이건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줄게. 요거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로 보도록 한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한 근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꼽아. 어디다 꼽아야 돼? 맞지? 맞지? 이 그림이네? 됐지? 그러면 가랑이 사이에 꼽혔으니까 판별식 안 해도 되고, 축은 별다른 말 없으니 안 해도 되고,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며 1을 함수에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다. 두 개만 하면 되겠네. 저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를 잠깐만 fx라고 한다면 결국 이거 두 개만 하면 되는 거네.
항상 등호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이 작다라는 뜻이 마이너스 3이 여기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작다니까.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등호 붙일 수도 있는 거야. 문제 끝까지 잘 읽어. 항상 이 등호. 어쨌든 지금은 별다른 거 없으니 이렇게 두 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읍시다. 9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A는 0보다 작다.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답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답은 겹치는 거야? 합치는 거야? 당연히 동시성립이야. 그치? 겹쳐야 돼. 여기만 정답. 1번 정답. 다음 406번. 계속 깃발이네. 여기도 있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지점을 하나 딱 지정했지. 또 가자. 좌변에 있는 이 자식을 미리 fx라고 이름 붙여줍시다. 이 자식은 이제 x축으로 보도록 하고. 자, y는 0. 자, 그림. 마이너스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근. 서로 다른도 확실히 붙어있지. 이게 서로 다른이라고 붙어있을 때도 있고 그냥 두실근 붙어있으면 중근까지 해야 돼. 지금은 서로 다른 두실근. 자, 깃발 여기지. 마이너스 1 됐냐? 이건 이제 세 가지 다 해야 되겠네. 이건 이제 셋 다 해야 되겠네. 첫 번째 판별식도 해야 되죠. 짝수 판별식 갑시다. 아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가 4보다 작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변계값 갑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함수값 위에 있지. 0보다 크네. 등호 들어가도 되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나? 안 돼! 큰! 이라고 했어. 큰! 그지? 그거랑 같은 아니고, 그지? 따라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K.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 자, 이러면 K는 0보다 크다네, 그냥. 두 개. 그 다음, 세 번째. 축인데 얘는 지금 축은 딱히 할 거 없을 듯? 왜냐면 축이 고정이야. 1. 그냥 여기가 1이래. 그냥 그림으로, 문제 없군 하고 끝. 할 건 없어. 됐지? 됐지? 이거 둘이 합해주면 되겠네. 자, 407번의 가를 보면 일단 펜이 움직여야지. 뭐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뭘 시도해 봐야 돼? 인수분해 해봐야죠. 4차식인데 4차식, 3차식 이상의 다항식이 계수를 풀 버전으로 이렇게 다 알려준 상태로 여기는 곱하기 꼴로 돼 있으면 이건 당연히 인수분해 시도해 봐야 되고 3창 없는 거 좀 놓치지 말고 쩍쩍 해줍시다. 자, 뭘로 되냐? 마이너스 1, 8, 12, 12. 그 다음, 한 번 더. 뭘로 되냐? 아마 2로 될 겁니다. 2, 진정해.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0. 자, 따라서 인수분해 마저 해주시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난 거지. fx 곱하기 gx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저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더 되지 않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로 더 되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 제곱. 됐지? 자, 그리고 가자. fx가 x축에 접한대. 에이, fx 누구야? 여기 인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두 개씩 나눠 가져야 되잖아? 접한대잖아. 그럼 이거밖에 없지 뭐. 이렇게만 가져올 수 있지, 그치? 그럼 gx가 나머지가 될 것이, 나머지 둘이 될 것이고, 구하라는 건, 구하면 되겠네. 됐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와 있는 게, 최고차 함계수의 절대값이 같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3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3, 뭐 그런 상황인 거야. 됐지? 됐지? 절대값의 크기가 같대. 절대값이 같대.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항상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 할 일이 되게 많거든? 색깔 좀 입혀볼게.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나와 있고, 그 다음, gx 어딨어? 요 파란색, 그림 잘 봐. 눈 크게 뜨고 잘 봐. 요게 x축과 만나는 점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얀 게 얘랑 x축이랑 만나는 점들이 나와 있거든? 맞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이 같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일단 노란색과 하얀색은 양수일 거고 파란색은 음수야. 따라서 A를 그냥 내가 임의로 양수로 설정해서 fx의 최고차항계수는 A. 그 다음 hx도 최고차항계수는 A로 설정. 그 다음 gx는 최고차항계수를 마이너스 A.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문자를 잡아야지. 맞지?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후에 할 행위가 뭐냐? 어차피 우리가, 그러니까 저 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행위가 뭐야? 이거거든? 맞아? 맞아?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행위가 저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fx, gx, hx를 뭐 어찌됐건 잡았다 쳐. 그럼 fx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겠지? gx는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gx 뭐씩 들어가 있겠지? hx도 뭐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근데 얘가 는 0 형태라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최고차항을 잡아도 이 계산 마지막 순간엔 다 날릴 거거든. 날릴 수 있잖아. 맞아? 그럼 그냥 1이랑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상관없지? 됐냐? 아무 때나 하지 마. 근거에 있게 확실히 해. 근거 있게 해. 지금은 구하라는 게 어차피 방정식 형태라 최고차항계수 미지수로 잡아도 이따가 다 날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양수 쪽 최고차항계수는 1로, 음수 쪽 최고차항계수는 마이너스 1로 그냥 그렇게 잡고 할게요. 상관없지. 됐냐? 됐지? 하더라도 이렇게 근거 있게 계산을 하도록 하시고 그럼 남은 건 이제 자네들 그림만 잘 보면 되겠네. 그림 잘 봐라. fx, x축과 교점 다들 눈 뜨고 있지? 이렇게 되겠네. 나머지는 이제 식만 잘 쓰면 되겠네. gx 쓸 때 저 자식 뒤집혀 있으니까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인 것 좀 조심하시고 gx는 그럼 지금 교점이 마이너스 1하고 x축이랑 만나고 3에서 하나 또 만나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hx는 다시 최고차항계수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3과 4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되겠고 얘네들이 쫙 더하면 지금 보다시피 공통인수 있어서 다 전개해서 더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 다 더해버리면 얘네들을 다 더할 거고 x-3 공통인수로 다 보이지요. 따라서 x-3 크게 묶어주자. 자 그럼 얘는 이제 저기 노란 거 x-1 남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남지. 마이너스 x 더하기 1 남을 거고 얘는 x 빼기 4가 남겠네. 얘가 0이다 이럴 거 아니야. 그치? 됐냐? 따라서 뭐야? 모든 근의 합 3은 확정 났고 여기 계산해라. 몇이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6이네. 한 근은 3이고 한 근은 6이겠네. 됐지? 됐지? 자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항상 내가 하는 말이지만 그냥 처음부터 한 번에 풀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 정보들을 조금씩 모아 갑시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건 여기 접한다. 얘랑 접한다. 바꿔 말하면 쟤네들을 연립하면 중근이 나오겠네. 라는 소리지 일단. 됐지? 따라서 일단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하나씩 바꿔 나갑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림을 보면 이렇게 두 fx와 gx를 연립해서 이런 방정식을 만들면 얘가 중근을 가질 거고 이 말도 괜히 준 거 아닐 거 아니야? 여기가 1사분면이란 얘기는 저 중근의 x좌표가 양수니까 양수인 중근을 갖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림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내가 조금씩 정리해 봐야지. 그치? 그래서 어차피 여기 A, B, C, D 복잡하게 섞여 있는 거 보니까 냅다 계산도 해야 되겠네. 자, 뺍시다. 계산합시다. 2x 제곱 뺄 거야. 자, 빼면 A-C네. 1차 항 A-CX. 그 다음 상수항은 안 보여. 뭐야? B-D 이렇게 되겠네. 얘가 양수인 중근을 갖는다. 일단 중근 갖는 거니까 판별식 씁시다. 오리지널 써야 되겠네. 어쩔 수 없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에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조금씩 풀릴 거 아니야. 0이다. 됐냐? 하다 보면 이러고 잠깐만 여기 또 있네? 이러면서 이제 보이는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이것은 A-C의 제곱이
8의 b-d와 같다라는 정보가 주어지는 거고, 이것에 의하여 뭐야? 기억은 틀렸네. 큰 게 아니라 같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풀어 나가는 거지. 그냥 딱 보고 선생님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하고 손도 안 대고 있으면 그냥 평생 절대 못 풀어, 이런 문제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조작?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도 문제에서 풀기 좋게 주면 좋지만 일부러 막 이렇게 했다 막 이러고 주거든. 니네들이 이런 거 있으면 좀 풀기 좋게 넘기거나 이런 조작도 가해줄 수 있으면 좋아. 무슨 각이 보여? 좀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위에서 무슨 행위를 했냐? 요렇게 작성된 방정식을 알고 있거든. 그럼 지금 이 힌트도 니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최대한 이 모양이 나오게 해줘야 내가 해석하기가 편하거든. 여기 fx 째로 1로 넘길 거고 d는 1로 가지고 올 겁니다. 따라서 니은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그림적인 또는 관계식으로 해석하기 좋게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것도 언제나 자네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풀지 마. 출제자가 그렇게 이쁘게 잘 안 줘. 일부러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줄 거란 말이야. 이러면 그래도 좀 뭔가 요게 이제 요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구나. 요식이지. 여기에다가 뭐 2분의 c-a를 넣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됐냐? 됐지? 요거에 대해서 뭐 보이는 거 없어. 이게 지금 뭘까? 자, 여기에서 이제 약간 좀 더 덧붙이면 요런 세팅 해봐도 되거든.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야. 어차피 fx 빼기 gx 형태를 많이 지금 쓸 거니까 그냥 이거를 hx라고 잡아버리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야. 이 좌변에 있는 요식을 그냥 내가 새롭게 함수로 세팅하는 이런 것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좌변의 힌트, 이 니은 힌트는 다시 한번 써보면 요거는 그냥 h에 c-a 나누기 2가 들어갔다라는 소리고 이게 b-d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됐냐? 이것까지 눈치채면 좋은데 이게 뭘까?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 아니냐? 보통 함수에서 상수항이 나타내는 게 0 넣었을 때 아니야? h0이 b-d거든? 따라서 지금 이것까지 이제 저렇게 이쁘게 해석해주면 지금 니은에서 주장하는 게 이것임을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오면 어느 정도 손을 낼 수가 있겠네. 됐냐? 즉 이거 성립하냐고 물어보는 거고 그럼 자네들은 이제 여기에 집중해줘야 되고 따라서 요거 이제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볼 건데 내가 그래서 말했어.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 있어도 자네들은 어쨌든 이참수의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축만 잘 찾아도 반은 들어간다니까. 축 뭐야? 천천히 두근의 합부터. 두근의 합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여기 생긴 거 보면 이 마이너스 위로 올리고 싶게 생겼지? 이게 두근의 합이고 이걸 다시 2로 나눠주면 요게 축이네? 맞냐? 저 노란색 hx의 축은 이렇게 작성이 될 것이고 최고차함계수는 양수니까 hx의 그래프를 좀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얘가 여기 가운데 x축 x가 요겁니다. 0이랑 이거야. 잘 봐, 둘의 관계를. 얘랑 중점이 이거 아니냐? 지금 둘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거 발견했으면 이제 니은도 끝나는 거지. 됐냐? 다시 얘랑 중점이 얘잖아. 더해서 나누기 2. 딱 이런 관계인 거야 지금. 됐냐? 따라서 니은 정답. 니은 정답. 됐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 함수를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최대한 해석하기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서 생각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디귿도 다시 잘 쳐다봐봐. 저 디귿도 이걸 잘 보면 여기다 뭔 짓 하면 저 디귿 비슷한 게 나오거든. 뭔가 좀 뭔가 비슷한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막 이런 거 있어. 그지? 근데 조작하는 건 뭐 마음대로겠지만 이 디귿을 내가 한번 요렇게 바꿔볼게. 다 오른쪽으로 넘겨볼까?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은 내가 하나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발견해내면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뭘까? 저기 h에 뭐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딱 얘 나오지. 저런 거를 잘 봐야 된다고.
됐냐? 어찌 보면 아까 전에 앞에서 그 부호 찾는 문제였나? 그거 이런 거의 확장판이라 보면 돼. 아까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던 아까 전에 잠깐 부호 찾는 문제에서 이거 했을 때 아까 뭐였지? 이거였나? 뭐 이런 거 찾을 때도 지금 이 기술을 썼잖아. 이걸 가지고 제가 저거 뭐 집어넣은 거지? 막 이러고 찾았잖아. 맞아? 그거 확장판이야. 문자만 좀 더러울 뿐이고. 됐냐?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됐어? 따라서 디귿은 따라서 뭘 물어보는 거야? h-1이, U짝이 h-1이지. 0보다 크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됐냐? 자, 끝나지 않았어? 왜? 이미 저기 우리가 뭘 알고 있어? 요 h라는 녀석이 양수인, 이거 중요하지. 양수인 중근 갖는 거 알고 있거든. 이게 지금 hx 그래프 대충 그린 거잖아. 근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 x축 어디 있어? x축이 여기 있을 거야. y축이 여기 있고. 아까 니은을 토대로 완성된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가 0이었으니까 맞냐? 그치? 그러면 h-1이라는 지점은 여기가 y축이면 요 짝에 있을 거거든. 0보다 큰 거 맞네. 정답은 니은 디귿. 됐지? 됐냐? 자, 다음 410번.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막 그래프 연습하는데 또 갑자기 또 복소수, 인수분해, 다항식, 나머지 정리 또 날라가시면 곤란해요. 이제 날라가면 뒤 없다잉? 날라가면 이제 뒤 없다. 뭐 금요일에 한번 시험 봐보면 알겠지. 날라갔나 안 날라갔나. 자, 다음 410번도 한번 봐봅시다. 그러니까 저런 힌트들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뭘 외워서 될 게 아니야. 무슨 힌트 줬게? 잘 맞춰봐. 생각해봐. 뭐 그냥 그래프랑 저런 특징이랑 교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저 가가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딱 결과가 딱 하나가 나오거든? 그럼 이제 이 문제 푸는 건데 뭔 거 같아? 이게 특이해. 이거 해석을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그래서 자네들이 이제 어떻게든 해석해 나가야지. 선생님 알려준 대로 한번 그래프를 둘로 논해볼까? 그럼 얘는 이것과 이것의 교점이네.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주의해라. 얘는 어쨌든 뭔가 fx에다가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은 상수값입니다. 맞아?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됐어? 그러면서 막 이제 네가 막 찾아내야 저게 뭔 소리일까? 빠른 시간 안에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뭐 예를 들어 m이 만약에 1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f1이 될 거고, 뭐 예를 들어 여기가 x가 1이라고 치자. 이러면서 막 생각해 봐야지. 이러면 f1이라는 수치는 여기에 찍힐 거고, 그럼 요 y는 f1이라는 직선은 여기에서 일자로 생길 것이며, 이러면 둘의 교점은 두 개가 나오겠네.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기 식이 가가. 맞아? 됐어? 아직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마이너스 1 빼곤 항상 두 개래. 뭐 여기에 x값이 여기 있어 만약에. 그럼 fm 값은 여기에 잡힐 거고. 그럼 거기에서 y는 하고 일자로 그으면 이렇게 잡힐 거고. 이런 교점 두 개야. m 값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이렇게 잡힐 거고. 그럼 교점 두 개고. m 값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여기가 fm이 될 거고. 여기서 일자로 그으면 두 개일 거고. 아직도 모르겠냐? 뭐야? 뭐 알려준 거야 지금 가에서. 니들이 x를 얻다가 x를 여기다 m값을 엿다가 잡으면 여기서 교점 이렇게 그을 거고, 여기서 잡으면 이렇게 그을 거고, 여기서 잡으면 이렇게 그을 거고, 당연히 교점이 다 두 개야. 딱 하나 빼고. 언제? 여기 빼고. 딱 우리가 여기 축에, 이 축에 해당하는 여기를 내가 m으로 잡았다면 fm 값은 여기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y는 fm이라는 일자로 상수함수를 그려보면 여긴 유일하게 이거는 교점이 하나지. 그 외엔 다 두 개지. 다시 가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 알려준 거야? 축 알려준 거야. 축을 알려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표현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네들은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 자체를 키우셔야 된다고. 됐어? 됐어? 됐지?
가를 만족하는 순간이 딱 이 순간 하나밖에 없어. 그치? 됐냐? 축을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딱 마이너스 1을 뺀 나머지는 네가 x를 어디다 잡던 거기서 일자로 그어보면 교점 2개.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가에서. 됐나? 따라서 저 fx 축을 이렇게 가 힌트를 정확한 해석으로 찾아냈다면 축이 나왔고요. 축이 마이너스 1인 거 나왔으면 저 자식 저거 1차, 아니, 최고 차함계수 x제곱이네. a 몇이야? a 값은 2겠네요. 됐냐? 됐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벌써 fx가 거의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밑에 남은 힌트만 마저 풀면 될 것 같은데 2x 플러스 b니까 이제 마저 가자. 이거 앞에 방정식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두 근의 합은 저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합은 이렇게 준 거고 요거 준 거는 앞에 있었지. 나만 기억하는 거 아니지. 2차 방정식 쪽에 딱 요 나에 해당하는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야 미지수 하나 그때 여기가 A였던 것 같은데 야 FS에 미지수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저거 그냥 집어넣어라 했던 그거는 그냥 집어넣는 게 제일 빠르고 속 편하지.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이게 오다. 곱셈공식 쓰면 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몇이야? 이것은 9 마이너스 4니까 13 2알파 2베타 몇이야? 6 플러스 2b가 5다. 따라서 b값 금방 나오네. 19 넘어가면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7 가를 잘 해석하느냐가 달려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됐지? 자, 두 이참수 fx와 gx에 대하여 자 누구랑 누가 만나는지 잘 봐. fx랑 x축 이러다가 갑자기 gx는 다른 직선 나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누구랑 누가 만나는지 좀 제발 잘 봐. 일단 fx는 그냥 평범하게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fx는 x축과 연립합시다. y는 0이라는 직선이랑 둘이 빼서 연립하도록 합시다. 뭐 당연히 그냥 0이겠지만 자꾸 강조하는 거야. 연립하는 행위가 실은 뭘 하고 있는지 자꾸 강조하는 거야. 됐냐? 따라서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문제에서 알파라고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겠지. 뭐 미리 써봅시다. 판별식은 어차피 써야 될 거 아니야. 짝수 판별식 쓰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추가 계산 좀 더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인가? 요게 지금 판별식. 됐지? 아직은 몰라. 얘가 그래서 0보다 클지 작을지 잠시 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gx도 다행히 x축과 만나는 거니까 gx도 그냥 얘는 좀 이쁘게 생겼네. 얘랑 x축 y는 0이랑 연립해 줍시다.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베타라고 한 것이야. 따라서 요 짝에서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네. 에이씨. 됐지? 됐지? 야! 저 뭐 준 거야? 뭐 하라고 준 거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래. 근데 알다시피 지금 이 문제에서 설정된 알파와 베타 값이 뭐니? 개수. 그리고 2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면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몇 개 안 되지 않냐? 이거 그냥 정해. 알파 베타 정해. 뭐 할까? 1하고 2밖에 없지 않아? 그러니까 알파가 1에 베타가 2일 수도 있고 알파 이거 밖에 없네. 됐지? 됐지? 그래야 제곱해서 5 나올 거 아니야. 하나씩 하자. 자 1번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다. 무슨 소리야? 알파가 1이다. 요선 실근 개수가 1이다. 판별식이 0이다. 얘가 0인 판별식이니까 이러면 K값이 3이겠네. 그 다음 베타가 2라는 건 얘가 실근 개수가 2개다. 그럼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9-4K가 0보다 크다. 이러면 K가 4분의 9보다 작다. 동시 성립해야 되지 당연히. 가능? 가능? 불가능. 그지? 4분의 9면 이거 2점 몇 밖에 안 돼. 그거보다 작아야 되는데 3이 어떻게 돼? 안 되네. 꺼정. 요거겠네 그럼. 자 그럼 다시 알파가 2란 얘기는 얘가 실근이 2개. 그럼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얘가 0보다 큰 거면
K가 3보다 작다네. K가 3보다 작다. 그 다음 베타가 1이면 이제 얘가 0인 거니까 그럼 4분의 9일 때겠네. 자, 이거 가능이지? 이건 가능하지? 이거 가능하지? 정답 4분의 9. 자, 다음 412번 갑시다. 자, 얘랑, 이건 쉬운 거네. 얘랑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접하는 행동 합시다. 얘가 접하니까 둘이 연립해야지. 뺍시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A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B는 0. 얘가 접한다 그랬으니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2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이거 16K 플러스 4B가 0이다. K값에 관계없이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 K에 대한 항등식. 됐지? 벌써 몇 번째야 이것만. 그지? 님들이 하셈. 야, 이거 아마 마플에서도 노말인가 터플에서 나와. 하여간 그때 했었던 건데. 보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교점을 AB라 할 때 1,1이 AB 위에 있다. 뭐지?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다 그랬으니 이차함수 최고차함계수가 양수고요. 직선 서로 다른 두 교점이니까 이런 관계가 되겠네. 두 교점 여기랑 여기가 A랑 B다 라고 설정을 한다면 1,1이 여기 위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소리네. 됐냐? 됐지? 기억나지 않아 이거? 이 두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의 정체가 얘랑 빼서 연립한 두근인 거 알겠지? 그리고 이 점은 실은 중요한 게 뭐야? 이 자식의 여기에 x 좌표가 1이라는 소리야. 따라서 지금 이 그림도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알려준 그 연립 교점 그 원리를 이용하여 일단 두식 연립 한번 해봅시다. 이건 천천히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한 그림 변환하는 거잖아. 지금 얘랑 교점이 알파 베타인 그림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연립하시면 즉 지금은 뺍시다. 빼면 2에 하고 A 빼기 1X 그 다음 더하기 4지. 이놈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야. 됐냐? 이걸 그림으로 다시 이대로 그림을 그냥 한번 그려본다면 그럼 이제 어떤 그림이 되는 거야? 이걸 이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놈을 X축으로 돌려놓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당연히 여기랑 여기는 알파 베타로 나올 거고 저 1,1이라는 점은 여기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찍히겠지. 즉 이거 깃발 꼽힌 문제야. 됐냐? Y좌표 몰라. 이 점에 Y좌표 실은 필요 없어. 여기 라인이 1이잖아. 요 1이라는 라인이 알파와 베타의 사이에 있는 그림이면 당연히 이 그림에서도 알파, 베타 사이에 1이 있어야지. 그지? 깃발 그림으로 바뀐 거야. 됐냐? 따라서 결국 이 문제는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두근 사이에 이 두근 사이에 1이 있다라는 깃발 문제를 지금 저렇게 표현을 돌려놓은 거지. 따라서 심지어 가랑이 사이에 꼽혔네. 1 넣으면 음수다만 하면 끝이네. 1 집어넣으면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됐냐? 앞에서 알려준 연립했다가 다시 그려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이 자유롭게 잘 되셔야 된다라고 했어니. 잘 봐라. 이 문제가 그러니까 자, 요거 잠깐만 얘를 지금은 잠깐 편의상 그냥 fx라고 해도 되겠구나. 이거 잠깐 f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 1에서 깃발 꼽힌 거 1 넣으면 0보다 작다지. 다시 말해 지금 내가 1 넣으면 0보다 작다가 일단 기본이고 아까 계속 말했잖아. 나도 계속 말했지. 그지? 등호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 이 문제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이건 이제 여기 문장을 봐야지. 처음에 여기서 점 1,1이 선분 AB 위에 있어라 그랬어. 자네들 선분의 정의라는 건 당연히 A라는 점을 포함해서 B라는 점을 포함해서 이것을 선분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럼 1,1이 선분 위에 있어란 얘기는 이 1,1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깃발이 빡 하고 여기 꼽혀도 되는 거야. 여기엔 지금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갑니다. 이 등호를 항상 조심해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말에 나와 있어. 됐지? 사이애가 아니잖아. 그치? 자, 가자. 얘랑 얘가 만나지 않음. 이제 바로 식 쓰자. 따라서 만나지 않으니까 두 식을 연립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실근이 없음. 판별식이 0보다, 판별식 다시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음. 뭐 거의 반자동으로 외워서가 아닌 정확한 원리로 딱 나와 주셔야 되고요. 됐지? 얘랑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얘랑 얘네들 말하는 거지. 얘네들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얘도 뭐 딱히 어려울 거 없네. 자, 연립합시다. 2차식에서 직선을 뺄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다.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얘가 0보다 크다. 그냥 풀면 되네. 정수 A 개수네. 또 이것도 잘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틀리지 말고 몇 개. 이런 순간이 오면 수직선을 그려라 좀. 마이너스 4분의 5면 마이너스 1 어딨어?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2. 3개. 수직선 그려, 수직선. 헷갈리면. 됐어? 다 해놓고 또 이런 문제 막 시험에 나왔는데 다 풀어놓고 또 마지막에 저것 때문에 틀려가지고 또 하면서 오지 마시고. 내가